참 살다 보면은 뭐 별의별 일도 많고 별의별 사람도 많고 한데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잘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가. 이게 성숙된 사회로 가는 길이고 언론도 또한 책임이 크다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다룰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죽음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요. 그 의혹의 중심에는 부인 서혜순 씨가 있는데 행방이 묘연합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죽음, 쏟아지는 의혹들. 내가 생각하는 의문점 하나씩만 좀 먼저 짚어주시고요.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설 때 오만이 생각나는구나. 근데 광석이 왜 그렇게 일찍 죽었대니? 야! 우리 광석이를 위해서 딱 한 잔만 하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박수 쳐야지. 꾸주 물고 나오는 거? 바로 물고 나오는 거? 박수 치네. 사랑해. 너 이리 안 와? 널 가지는 나는 잠깐만. 거기? 어디니? 딱 빨라지려고 해? 아까부터 좀 빨라지지. 야! 잠깐 의문점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죠. 고 김광석 부녀 의문의 죽음에 대해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광석 씨는 우울증과 불륜 그리고 과음으로 인해서 전깃줄에 목매 자살한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전깃줄이 목을 맬 만큼 길지가 않았다. 또 목 뒤쪽에 사큰이 없다. 사큰이라는 것은 이제 목을 맸을 때 남는 이제 끈 자국이죠. 근데 목 뒤쪽에는 그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 서혜순 씨의 목격담이 매번 달라졌다. 그리고 고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양이 2007년 벌써 10년 전 일이죠. 2007년 12월 23일 오전 6시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으며 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만 16세였습니다. 그런데 고 김광석 부인 서혜순 씨는 지인들에게 미국에서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망 후에 딸이 사망한 후에 화장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딸 저작권 단독 행사에 빌딩까지 상속한 거 아니냐. 딸이 이제 상속을 받은 저작권을 본인이 단독 행사하면서 빌딩까지 상속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의 제기 중심에 있는 이상호 기자는 고 김광석 사망 재수사 착수 서혜순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김광석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 김광석 씨의 형은 동생 절대로 자살 아니다. 그리고 서연, 딸 서연, 조카가 죽은 거 전혀 몰랐다. 이철성 청장은 김광석 딸 죽음 관련 소송 있으면 서혜순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딸이 이미 숨진 채로 병원에 왔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 될 때까지 도대체 엄마는 뭐 했길래 많은 분들이 오늘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21년 전 김광석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초 네. 발견자가 서예순 씨였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병원에 와서 치료 중 죽는 것과 네. 사망한 상태로 도착하는 것, 그 대단히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예순 씨가 서현 양의 발견을 했고 네.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 치료받다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데 네. 안민석 의원과 또 저를 통해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자분이 한 분 있었다고 그래요. 남자분이라뇨. 그 집에 서예순 씨 말고. 그 남성이 관련이 있다고 하면 서예순 씨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말씀이신가요? 친밀하지 않은 분이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앞두고 새벽에 한 집에 있지는 않았겠죠. 네. 네, 서예순 씨하고 만났을 때는 서연이에 대한 안부를 물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당연히 물었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네. 서예순 씨는 자기 딸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어요. 뭐라고 했나요? 딸이 뭐 너무 예쁘고 너무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으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사실 영화 김광석은 살인 의혹 사건의 주요 혐의자로 서예순 씨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이 억울하면 반드시 소송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잠적을 택하셔가지고 네. 저희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힘들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바로 끊어버리시고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자, 이게 억울함이 있다면 풀려야죠. 전기한 의원이 보는 의문점은? 저 정도면 수사 다시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예. 저는 그 당시에 김광석 씨가 자살을 했다고 했을 당시에도 왜 죽었느냐 의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그 시점에 왜 경찰은 그런 의문을 속 시원하게 좀 풀지 않았을까? 예. 그러면 언론에서는 이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다시 다뤄보자고 예. 일단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중요한 것은 경찰이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자살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먼저 공개를 해서 예. 정말 지금 제기하고 있는 전깃줄을 세 번 감았는지 한 번 감았는지 네. 전날 또 행적으로는 도저히 자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기록 공개하고 그때 수사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기록을 일단 보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걸 제기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정리됐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나와서 그 당시에 그렇죠.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예. 가장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주 전 의원. 예, 실제적으로 앞서 여러 가지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목에 줄이 3번 감겨 있었다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한 번밖에 흔적이 없었다든지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첫 만남, 서예순과 김광석의 첫 만남부터 의혹입니다. 예. 그분의 이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예. 만나왔는가부터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제가 왜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걸 바로 정자로 안 쓰고 정할 정자로 썼냐면 그 정할 정자는 바로 잡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로 잡은 것을 통해서 진짜 바른 것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해서 나타나야 지금부터라도 된다. 그런 의혹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예. 김광덕 본부장은 어떤 일단 점이 여러 의문점이 끊임없는 미스터리입니다. 내가 네. 보기에 이 김광석 씨와의 처음 만날 때 90대 초반에 만날 때부터 네. 지금까지 끊임없는 미스터리의 연속인데 네. 그중에 딱 큰 틀에서 의심은 일단 왜 그 서모 씨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바로 옆에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일찍 이렇게 사망을 했나 하는 게 일단 남편도 1996년에 일단 그 자살로 사망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007년에는 또 딸 서연이가 또 사망을 하고 그것도 근데 다 또 의문의 죽음이고 그리고 현재 결국에는 김광석 씨가 남긴 재산들 당시 돈으로 수십억인데 현재는 그게 현재로 따지면 아마 어이구 엄청나겠네요. 현재는 굉장히 90년대 수십억이었다니까 현재는 100억 단위가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이것도 결국에는 재산과 저작권 부동산 등 이게 가장 중요한 재산들 그게 지금 다
서 씨가 관리하는 거로 현재 가 있는데 예. 이런 죽음과 거기에는 무슨 연관고리가 있는가 예. 파헤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 소장님.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묻는 말이 있죠. 또 고대 로마의 논술가 기케로가 이야기하는 쿠이보노라고 라틴어에 누가 이득을 보는가. 경제학에서도 어떤 이해 못할 어떤 이 작용이 있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는가 따지거든요. 예. 지금 김광석이 죽고 딸이 죽으면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 그건 부인이죠. 예. 근데 부인은 지금 이 정도로 몰리면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하고 나타나서 반격을 해야 될 건데요. 예. 침묵을 하고 이 은둔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부인 스스로가 사실상 이 일에 유력한 용의자라고 지금 사실상 자백하고 있는 거다. 이래 봅니다. 그래요? 정기남 소장은? 예, 뭐 어떤 유명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새롭게 조명됩니다만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이렇게 좀 억울한 죽음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저는 좀 가장 의문스러웠던 것은 영화 김광석이 상영되는 동시에 이 부인, 이른바 전 부인이죠. 서혜순 씨가 종족을 감춰버리거든요. 그 이해할 수, 어떻게 보면은 시사에 나와서라도 추모하고 했어야 될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고요. 또, 물론 여러 언론에서 보도에 나오고 있지만 생전에 메모왕이라던 우리 그 김광석 씨가 일체 유서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건 자살했다고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상호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 일관되게 그 부인은 자살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되게 피해자 가족들은 자살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라고 억울해하거나 이런데 그랬던 부인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과도 연결된 문제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김광석의 여자 문제, 고 김광석 씨 여자 문제 때문에 이혼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히려 그 저 부인 서혜순 씨의 남자 관계 때문에 사망하기 직전 전날 어떤 서로 이혼 얘기가 오갔고 그 다음날 죽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한 것은 저는 경찰입니다. 경찰 수사도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사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광석 유족이 지금 검찰에 재수사 고발장을 제출했다면서요, 서 변호사님? 그렇죠. 이미 조사됐고요. 저는 이게 그때는 다시 조사해달라고 안 했어요? 그때는 아직 이게 증거가 없어 여러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한마디로 정말 총체적으로 이게 부실한 초동 수사였다. 제가 이게 혐의가 너무 많아서 칸이 없어서요. 일단 이게 옆에까지 막 7개만 적었는데 앞에 건 다 아는 건 제가 간단히 말하고요. 2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째 이게 유서가 없다. 이거 최소한 이게 딸 한 대는 남기거든요. 자살에 유서가 없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약 흔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목을 맨 의자나 받침대가 없고요. 그다음에 목에 맸으면 뒷부분에도 사건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게 밝혀진 거고요. 저는 이게 가장 제가 문제 삼는 게 바로 이게 부친에게 사망 전에 이게 저작권을 양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부인을 인정 안 한다. 이 말이 이게 이혼하겠다. 모든 이게 재산을 아버지한테 준 거거든요. 이거는 이게 충분한 살해 동기 재산이나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아주 문제적인 게 1시간 내 신고한 건데요. 아니 잠깐만 살해 동기라는 게 거기서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할게요. 부친한테 이게 저작권을 양도한 거 있잖아요. 부친한테 저작권 양도를 했으면 그건 법적으로 이미 양도가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럼 남편이 돌아가면은 그게 부인한테 옵니까? 예, 그러면 이게 1년 전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양도한 거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이게 부인이 절반을 뺏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판을 벌였고 조정해서 이게 딸한테 주기로 나중에 합의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게 1년 전에 그러니까 양도하고 1년 내에 돌아가셔야만 유류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저는 그것도 상당히 동기가 되면서 그렇네요. 재산 문제. 따라서 이게 그게 아주 저는 이게 중요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제 삼는 게 1시간 내에 신고한 건데 이걸 이게 왜냐하면 심폐소생술 때문이라 했어요. 근데 사망 시간하고 재봐야 돼요. 사망 시간이 이미 완전히 목을 메고 돌아가셨으면 심폐소생술을 1시간 이상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오래 안 해요. 심폐소생도 그렇죠. 저는 얼마 전에 제 장모님도 심장마비를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못해요. 119 신고하면서 바로 심폐소생했는데 불행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이게 1시간 동안 심폐소생했대. 이거는 사망 시간만 딱 대보면요.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혼 준비의 처남의 존재. 왜냐하면 그 근처에 처남이 전과만 처남이 있었으면 거기에 행적이나 출입 흔적이 있는지 지문이 있는지 이 지문만 있어서도 얼마 전에 왜 쪽지문 가지고 과학수사를 밝혔잖아요. 근데 지금 지문도 없고 너무 이게 의혹이 많아서 제가 지금 7가지만 했지만 저는 이게 이런 걸 왜 경찰이 조사 안 했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그 김광석 이분이 뭐라 했냐면 항상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만큼 불효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먼저 자살합니까?
저는 이게 지금이라도 김광석법 공소시효를 연장해서 조사 필요하다 봅니다. 예. 그동안 엄청 답답하셨겠네요. 뭐 이거 내용 보도되는 거 보면서. 그렇죠. 제가 글도 많이 쓰고 가말충으로 뭐 거의 뭐 제가 신문에 칼럼도 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다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검사 출신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법 공부하신. 아니 그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여러분 여기 반대 혹시 의문점 있으면 제기하세요. 서정욱 변호사 얘기 중에 아예 그건 아니다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더 추가할 거 있지. 의문점 없습니다. 의문점 없죠?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가 검사 출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뭐 시청자들도 다 그렇네? 듣고 보니 그렇네? 다 하실 얘기예요? 그게 왜 그 당시에 재수사가 안 됐는지가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때 문제제기 안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처럼 그때 변호사 없었어요? 아마 워낙에 총체적인 부실수사 초등수사를 했고요. 예.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형이 있고 예. 아버님이 있지만 아마 이게 가족 문제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아마 이게 부인이 또 가족이다 보니까 예. 좀 이게 부담을 느낀 면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시점이 지나버리면 경찰 책임이 나옵니다. 예. 자기 스스로에게 또 경찰 책임도 나오기 때문에 좀 경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0년 전에 폐렴으로 사망한 딸을 왜 엄마는 계속 살아있다고 아유 예쁘게 잘 크고 있다고 이거 좀 끔찍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을까요? 들어보시죠. 멋진 뮤지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주 김광석 씨도 좋아하실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해외에서 인정받으시는 레이블을 만들 거고요. 이게 처음 시작인데요. 음악에 대한 애정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열심히 만드셔서 좀 멋진 음악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 사망 이전에 딸 서연 양과 어머니 사이가 불편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얘기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서연 씨가요? 네, 서연 양이. 서연 양이 어머님에 의해선 상당히 무슨 뭐 발육 장애가 있고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아이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광범위하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단히 총명하고 밝고 명랑한 의사 표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던 친구예요. 자신의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인터뷰를 했던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망 3개월 이후에 네. 한 발언을 가지고 쓴 기사더군요. 김광석을 만나기 전에 다른 네. 남자와 결혼을 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요. 이른바 사기 결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김광석 씨 부모들이 함께 사는 대신에 김광석 씨의 저작권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네. 배제된 거예요. 그런데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소송이 제기가 되고 소송의 주된 주장이 내가 이 아이 서연이를 키워오고 교육시켜야 하니 이 저작권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해서 결국은 받아낸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근데 이미 네. 받아낼 당시에 서연이는 사망한 상태였죠. 뭐 김광석 씨 노래 정말 뭐 많은 곡들을 다들 좋아하시겠습니다만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이라는 가사 기억나시죠?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의 목소리 눈앞에 떠오는 옛 추억 그리워라 소나기 퍼붓는 거리를 나 홀로 외로이 걸으며 그리운 예? 뭐 들으면서 뭐라고도 하셨는데 지금 그냥 예. 자 서정욱 변호사 노래들이 다 예사롭질 않네 또 그러고 들어보니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들으면서 엄마는 왜 딸이 죽은 걸 안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연락 안 하고 엄마가 화장한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그 세 가지 이유로 적었는데요. 예. 가장 이게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게 그 딸의 사망을 알리는 즉시 소송 사기로 처벌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죽은 사람은 소장을 낼 수도 없고 예. 만약에 딸이 죽은 걸 알았더라면 딸한테 상소하면서 합의를 해서 딸한테 저작권을 주는 합의할 리가 없잖아요. 예. 이 말은 이게 없는 사람을 내세워서 합의를 하고 상속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건 이게 허위 서류를 가지고 재판한 거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게 소송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형량이 크기 때문에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첫째 이유가 됐고요. 그렇네요. 예. 숨겨야 될 이유가 그렇죠. 분명히 있네요.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요. 예. 바로 이게 딸의 사망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네. 제가 보기에 오늘 저 이것 때문에 제가 세브란스 의사 두 분하고 이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예. 급성폐렴이 돼서 예. 이 급성폐렴은 이게 그 고열이라든지 예. 기침이 이게 원하고 가지고 병원 당일날 사망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저도 그거는 좀 예. 왜냐하면 이게 고열이 나고 기침이 나면 병원을 옮기면 며칠은 버틸 텐데 당일날 사망했다? 이건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안 된다. 근데 그럴 그럼 이게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아무도 보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어요. 이 딸.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약간 하더라고요. 발달 장애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돌보고 그냥 방구석에 놔둬서 예. 폐렴이 와가지고 며칠이 지나서 거의 뭐 그것도 이게 어려운 지경에 갔을 수도 그것도 있어요. 이게 그 아동 학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것도 이게 그다음에, 처벌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119 정원은 사망 후에 옮겼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그때 보통 의사들이 그냥 폐렴이라고 대충 써주지 예. 어머니고 하니까 예. 저는 이게 정밀한 부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살인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게 피하기 위해서 저를 숨겼다. 예.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딸까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갑자기 이게 김광석 그분도 이게 자살 의혹이 있는데 자살 의혹도 이게 타살 의혹이 있는데 딸까지 갑자기 죽는다. 그러면 이게 옛날 거부터 조사 들어올 거 아닙니까? 조사 들어올 거다. 그렇죠. 저는 이게 세 가지 이유로 끝까지 숨겼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화장했다고 돼 있는 거죠. 그렇죠. 화장.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 사망 신고한 거 없이 화장이 됩니까? 화장장에서? 그것도 이게 신고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게 과태료 정도 사망하고 나면 14일 이내 신고를 해서 과태료는 물르는데 혜택은 아니, 화장장에서 그거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누구 아는 분 없어요? 사망 신고서는 가져가야죠. 가져가야죠. 당연히 가져가야죠. 그거 이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돈으로 어떻게 다 입막음한 거예요? 그것도 의혹 중에 하나인데요. 사망 신고서가 접수된 시기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말씀. 마저 할까요? 네, 이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서해순이죠. 예. 왜 지금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을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서현양 죽음에 대한, 의문의 죽음에 대한 예. 재조명이 될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좀 전에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고도 비슷한 취지입니다만 예. 그걸 가장 두려워했지 않았겠나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고 김광석 씨의 저작권 수혜자가요. 원래 지금 부인 서혜수 씨로 돼 있습니다. 예. 이게 김광석 씨가 원래는 이게 숨지기 직전에 이게 부인의 남녀 관계 때문에 남자 문제 때문에 이 저작권 배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인한테 가지 않도록 하고 이게 딸한테 이게 가도록 돼 있던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물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딸이 돌아가면 그거는 다시 어머니에게 상속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직계니까. 예, 그러나 그걸 우리가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좀 어렵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약 90여 원에 달한다 그래요. 이 저작권의 수혜자가 가는 것이.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 이상호 기자의 고발 또는 증언에 따르면 이 서혜순 씨가 이 영화 상영과 동시에 종족을 감추면서 모든 지금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해외 도피를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찰의 정말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송 선생님. 저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조용필 씨 빼놓고는 한국에서 대중이 아는 히트곡을 가장 많이 낸 사람 아닌가. 한 30곡 정도가 대체로 대중이 잘 알고 있는 명곡들이라는 그러기 거죠. 쉽지 않아요. 예, 거의 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저분이 죽고 난 뒤에 TV가 추모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든가 각종 동료 가수들이 행사를 하는 부분에 부인의 어떤 저작권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추모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충돌이 많았다고 예, 알고 그래서 보면 건물하고 음반 저작권, 음원 수익은 딸 앞으로 가 있고 노래 저작권은 부인이
그 집안의 부친하고 가족하고 집요하게 싸워서 다 뺏어냈거든요. 근데 2005년에 다 받아내고 딸은 2007년에 곧바로 이제 죽은 걸로 돼 있어요. 딸이 죽기 전에 엄마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다고도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 부인이 그 하나씩 차례대로 모든 것들을 자기한테 돌리면서 진정으로 남편을 추모하는 일에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걸 보면 처음부터 목적이 그것이 돈 때문이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그리고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김광석 본부장. 그 딸이 사망한 거를 숨기는 이유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이 재산과 저작권의 이 사실상 수혜자, 상속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 부인도 같이 일부가 있습니다만은 권한이 그 딸이 이게 무너지게 되면 완전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소송이 다시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2008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그때 딸이 2007년에 사망했는데 2008년 대법원 판결에서 저작권을 딸과 엄마가 관리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미 딸이 없으면은 사실상 대법원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거로 해서 그 축이기 때문에 그걸 숨기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이런 걸 대비해서 이름도 개명을 했다는데 죽기 몇 년 전에 개명을 했다는데 그것도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름을 혹시 개명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아마 이제 엄마하고 그 딸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건 저는 불화의 추측을 하나 해보건데 이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중간중간 자꾸 아빠 어떻게 해서 아빠가 돌아가셨냐. 이런 거를 자꾸 묻고. 그랬겠죠. 이런 묻는 과정에서 본인이 느낌으로 아빠의 어떤 죽음 관련된 비밀을 어느 정도 느낀 게 있어서 그런 게 불화의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까지 상상을 해 주셨는데 김 의원님. 네. 하여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96년 1월 달에 말하자면 김광석 씨가 죽고 거의 10년이 지나서 또 딸이 죽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은 결국 하나의 어떤 맥을 같이 하는 것은 법정 다툼, 싸움, 재산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뺏어오기 위해서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견디면서 거짓말을 해왔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보면 정말 앞으로 하나의 어떤 그런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영화의 어떤 하나의 주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정기환은 분명한 것은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그랬다? 저는 만 16세의 딸이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던 그 딸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보여줬던 태도 그것은 대성통곡을 하고 이 사실을 알리면서 어떤 식으로든 딸이 아름답게 세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닐까. 왜냐하면 남편도 본인의 생각대로 또는 경찰의 수사 결과대로 자살을 했기 때문에 딸까지 이렇게 비운의 생을 마감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서 너무 동떨어진 행동을 거짓말로 하고 있다. 이러면 돈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 사람에게 딸은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혹시 친딸이 맞느냐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런 것이었느냐. 그래서 결국 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정리해 갔던 것 아니냐. 남아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경찰 수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걸 보고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된다. 당장 뛰어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사망 확인서에 어떻게 돼 있으며 그리고 화장장에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화장을 했는지 빨리 추적해서 그걸 내놓고 수사를 제기하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이 이제 살아있는 거죠. 돈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돈이 아니면 이제 당연히 뭐 어떤 식으로든 다른 가족들 남아있는 사람이 가져가서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분 당연히 되돌려 놔야죠. 네. 돈 때문인데. 근데 이게 전혀 관계없는 또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보실 영상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저 기억하시겠어요? 몇 년 됐는데. 몇 년 돼서 잘 2010년에 촬영된 어머님이세요. 제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얼마나 활발하고 애가 거기는데 생활력이 강했어요. 또 그러고 그런 애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절대 걔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장난났어요. 아이는 생각날까봐? 그 방에 들어가셔야 돼. 방문 잠근다고 생각이 안 나요, 어머니? 생각이 안 나지만은 안 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내 죽기 전에 밝혀줬어요. 알고는 죽고. 그게 힘들죠. 어머니 오래 사셔야 돼요. 아예 힘들어요. 나오지 마세요, 어머니. 예예예. 야, 뭐 만나게 혼자 심심하면 여기 미리다 보고 사람 구경하자. 예,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또 하루 멀어져 내 꿈은 담배 연기처럼 잡기만 한 지금 보신 게 이제 사실이죠. 현실이죠. 돈하고는 그래서 관계가 없이 사신다는 건 금방 아실 거예요. 저작권료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정말 성공한 가수였고 자식이. 그런데도 저 어머님은 저렇게 살고 계신데 이게요. 황수장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이거 잠깐만 왜 잠적했어요? 왜 안 나타나는 건지를 좀 지금 짚어보죠. 관련해서 의문사 이런 부분이 제기되는 사람이 3명이잖아요. 네. 김광석과 결혼하기 전에 또 딸을 한 명 낳았는데 이 생후 9개월짜리를 영아 살해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척했어요. 그런데 의문입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척했어요. 그래서 김광석 씨 지금 사망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딸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의문도 나오니까 저 여인 주변에 3명이 이렇게 남편과 자녀 중에 3명이 저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저런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광석 씨가 이 했던 명곡들이요. 거의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고 어머니나 저작권료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 곡 불러도요. 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마어마한 돈과 한마디로 이 파탄난 가족 이런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프랑스 영화에서 저런 여성을 이제 판모 파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이건 뭐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그러니까요.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공소시효 문제에 걸린 거 지금 저 김광석법이 지금 발의된 거예요. 통과는 안 됐고요. 그러니까요. 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그것 좀 서번 회장가 지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그 잠적한 사유를요. 제가 이게 모처럼 한자를 한번 써봤는데 바로 이게 주적 심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도둑이 재발절인다. 이런 이제 한자 쓴건데요. 그럼 이게 왜 도둑이 재발절했냐? 조금 전에 이게 말한 것처럼 소송 사기는요. 제가 보기에 100% 유죄입니다. 그런 게 100%예요. 제가 단언하건데 이거는 사망은 이미 됐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소송 사기는 이게 100%고요. 그다음에 딸의 사망은요. 조금 전에 사망 살인까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 아까처럼 뭐 아동 학대라든지 또는 이게 그 화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요. 뭔가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99.9% 이상이라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광석법 이게 바로 공소시효인데 옛날에 이게 그분이 죽은 게 96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 가지고 이미 만료가 돼 버렸어요. 근데 2008년 이후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 없어요.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는 김광석법을 만들어서 그럼 이게 과거에 공소시효 끝난 거라 하더라도 뭔가 이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조사할 수 있게 하자. 이게 김광석법이거든요.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또 조사 들어가요. 이런 게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이게 도덕이 재발들어서 스스로 피해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광석 유족이 검찰에 재수사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했습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다시 이거 살아나게 하는 법이 통과 안 되면 수사 못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김광석 자살 그 부분은 못하고 그다음에 딸하고 이런 부분은 또 소송 사기는 할 수 있죠. 그 딸 관련 부분은 그런 게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오면 이게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다든지 이런 게 다 또 나라마다 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뭐 절차를 정유라처럼 밟아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갔다는 증거도 있습니까? 연락이 안 된다니까요. 나갔다는 건 아직 확인. 아니 나갔다는 게 확인된 것도 아니죠. 아니, 그래도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지금 그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행적이 면 네. 어쨌든 저는 기본 이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이렇게 전직 기자 출신입니다만 그 영화를 만들어서 이게 상영되고 난 뒤에 이제 뭐 많은 시민들이 영화를 봤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영화 평을 한마디로 준 게 뭐였냐면 악마를 봤다거든요. 악마를 보았다. 저는 악마는
누구인지라고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저는 이상호 기자가 이를테면 기자들 양심과 끈질긴 취재로 열정을 통해서 99% 확신하고 있다겠습니다. 타사를. 저는 이것을 이제는 수사 당국이 입증해 주는 것만이 그나마 의문의 죽음에 답하는 길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뭐 넘어가요? 그쵸. 시간이 많이 갔는데 김화덕 본부장 짧게. 네, 저는 이 소나기와 태풍은 일단 피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재수사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방어 논리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러도 안 돌아보겠는데요. 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소나기와 태풍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글쎄요. 근데 저 김 의원님, 김 의원님. 어쨌든 뭐 2012년부터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소시효를 끝나는 것을 기다려 왔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법이 어떻게 될지 나는 뭐 피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벌이 때문에 죽음을 악용했다면 그것은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니까 그 문제 정도라면 서해순 씨가 빨리 나와서 본인의 해명을 하면 되고요. 정말 그 사망이 살인과 관련된 무엇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사이에 서 있다. 그러면 지금 빨리 나와서 자신 이야기를 좀 하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도 어떤 이해 못할 어떤 이 작용이 있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는가 따지거든요. 지금 김광석이 죽고 딸이 죽으면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 그건 부인이죠. 근데 부인은 지금 이 정도로 몰리면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하고 나타나서 반격을 해야 될 건데요. 침묵을 하고 이게 은둔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부인 스스로가 사실상 이 일에 유력한 용의자라고 지금 사실상 자백하고 있는 거다. 이래 봅니다. 그래요? 정기남 소장은? 뭐 어떤 유명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새롭게 조명됩니다만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이렇게 좀 억울한 죽음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저는 좀 가장 의문스러웠던 것은 영화 김광석이 상영되는 동시에 이 부인, 이른바 전 부인이죠. 서해순 씨가 종족을 감춰버리거든요. 그 이해할 수, 어떻게 보면은 시사에 나와서라도 추모하고 했어야 될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고요. 물론 여러 언론에서 보도에 나오고 있지만 생전에 메모왕이라던 우리 그 김광석 씨가 일체 유서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건 자살했다고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상호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 일관되게 그 부인은 자살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되게 피해자 가족들은 자살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라고 억울해하거나 이런데 그랬던 부인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과도 연결된 문제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은 김광석의 여자 문제, 고 김광석 씨 여자 문제 때문에 이혼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히려 저 부인 서해순 씨의 남자 관계 때문에 사망하기 직전 전날 어떤 서로 이혼 얘기가 오갔고 그 다음날 죽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한 것은 저는 경찰입니다. 경찰 수사도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사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광석 유족이 지금 검찰에 재수사 고발장을 제출했다면서요, 서 변호사님? 그렇죠. 이미 조사됐고요. 저는 이게 그때는 다시 조사해달라고 안 했어요? 그때는 아직 이게 증거가 없어서 여러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한마디로 정말 총체적으로 이게 부실한 초동 수사였다. 제가 이게 혐의가 너무 많아서 칸이 없어서요. 일단 이게 옆에까지 막 7개만 적었는데 앞에 건 다 아는 건 제가 간단히 말하고요. 2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째 이게 유서가 없다. 이거 최소한 이게 딸 한 대는 남기거든요. 자살에 유서가 없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약 흔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목을 맨 의자나 받침대가 없고요. 그다음에 목에 맸으면 뒷부분에도 사건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게 밝혀진 거고요. 저는 이게 가장 제가 문제 삼는 게 바로 이게 부친에게 사망 전에 이게 저작권을 양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부인을 인정 안 한다. 이 말이 이게 이혼하겠다. 모든 이게 재산을 아버지한테 준 거거든요. 이거는 이게 충분한 살해 동기 재산이나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아주 이게 문제적인 게 1시간 뒤에 신고한 건데요. 아니 잠깐만 살해 동기라는 게 거기서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할게요. 부친한테 이게 저작권을 양도한 거 있잖아요. 부친한테 저작권 양도를 했으면 그건 법적으로 이미 양도가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럼 남편이 돌아가면은 그게 부인한테 옵니까? 예, 그러면 이게 1년 전에 참 살다 보면은 뭐 별의별 일도 많고 별의별 사람도 많고 한데 문제는 그럴 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잘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가. 이게 성숙된 사회로 가는 길이고 언론도 또한 책임이 크다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다룰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죽음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요. 그 의혹의 중심에는 부인 서혜순 씨가 있는데 행방이 묘연합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죽음, 쏟아지는 의혹들. 내가 생각하는 의문점 하나씩만 좀 먼저 짚어주시고요.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설 때 오만이 생각나는구만. 근데 광석이 왜 그렇게 일찍 죽었대니? 야! 우리 광석을 위해서 딱 한잔만 하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아니, 박수 쳐야지. 꾸주 물고 나오는 거. 바로 물고 나오는 거. 아, 박수 치네. 너 이리 안 와? 널 가지는 나는 잠깐만. 거기? 어디니? 딱 빨라지려고 그래? 아까부터 좀 빨라지지. 야! 잠깐 의문점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죠. 고 김광석 부녀 의문의 죽음에 대해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광석 씨는 우울증과 불륜 그리고 과음으로 인해서 전깃줄에 목매 자살한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전깃줄이 목을 맬 만큼 길지가 않았다. 또 목 뒤쪽에 사큰이 없다.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바로 끊어버리시고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자, 이게 억울함이 있다면 풀려야죠. 전기한 의원이 보는 의문점은? 저 정도면 수사 다시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예. 저는 그 당시에 김광석 씨가 자살을 했다고 했을 당시에도 왜 죽었느냐 의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왜 경찰은 그런 의문을 속 시원하게 좀 풀지 않았을까. 그러면 언론에서는 이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다시 다뤄보자고 일단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중요한 것은 경찰이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자살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먼저 공개를 해서 정말 지금 제기하고 있는 전깃줄을 세 번 감았는지 한 번 감았는지 전날 또 행적으로는 도저히 자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기록 공개하고 그때 수사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기록을 일단 보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 문제를 이걸 제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정리됐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나와서 그 당시에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주 전 의원. 예, 실제적으로 앞서 여러 가지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목에 줄이 3번 감겨 있었다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한 번밖에 흔적이 없었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첫 만남, 서혜순과 김광석의 첫 만남부터 의혹입니다. 그분의
이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만나왔는가부터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제가 왜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걸 바로 정자로 안 쓰고 정할 정자로 쓴다면 그 정할 정자는 바로 잡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은 것을 통해서 진짜 바른 것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의혹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김광석 본부장은 일단 뭐 여러 의문점이 뭐 끊임없는 미스터리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김광석 씨와의 처음 만날 때 90년대 초반에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미스터리의 연속인데 그중에 딱 큰 틀에서 의심은 일단 왜 그 서모 씨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옆에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일찍 이렇게 사망을 했나 하는 게 일단 남편도 1996년에 일단 그 자살로 사망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007년에는 또 딸 서연이가 또 사망을 하고 그것도 근데 그런데 다 또 의문의 죽음이고 그리고 현재 결국에는 김광석 씨가 남긴 재산들 당시 돈으로 수십억인데 현재는 그게 현재로 따지면 아마 어이구 엄청나겠네요. 현재는 굉장히 90년대 수십억이었다니까 현재는 뭐 100억 단위가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이것도 결국에는 재산과 저작권, 부동산 등 이게 가장 중요한 재산들이 그게 지금 다 서 씨가 관리하는 거로 현재 가 있는데 이런 죽음과 거기에는 무슨 연관고리가 있는가 파헤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 소장님.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묻는 말이 있죠. 또 고대 로마의 논설가 기케로가 이야기하는 쿠이보노라고 라틴어에 누가 이득을 보는가. 경제식이 1년 전에 양도한 거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이게 부인이 절반을 뺏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판을 벌였고 조정해서 이게 딸한테 주기로 나중에 합의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게 1년 전에 그러니까 양도하고 1년 내에 돌아가셔야만 유류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저는 그것도 상당히 동기가 되면서 재산 문제. 따라서 이게 그게 아주 저는 이게 중요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제 삼는 게 1시간 내에 신고한 건데 이걸 이게 왜냐하면 심폐소생술 때문이라 했어요. 근데 사망 시간하고 재봐야 돼요. 사망 시간이 이미 완전히 목을 메고 돌아가셨으면 심폐소생술을 1시간 이상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오래 안 해요. 심폐소생술. 그렇죠. 저는 얼마 전에 제 장모님도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못해요. 119 신고하면서 바로 심폐소생 했는데 불행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이게 1시간 동안 심폐소생 했는데 그거는 사망 시간만 딱 대보면요.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혼 준비의 처남의 존재. 왜냐하면 그 근처에 처남이 전과만 처남이 있었으면 거기에 행적이나 출입 흔적이 있는지 지문이 있는지 이 지문만 있어서도 얼마 전에 쪽지문 가지고 과학수사를 밝혔잖아요. 근데 지금 지문도 없고 너무 이게 의혹이 많아서 제가 지금 7가지만 했지만 저는 이게 이런 걸 왜 경찰이 조사 안 했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그 김광석 이분이 뭐라 했냐면 항상 이게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만큼 불효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먼저 자살합니까? 저는 이게 지금이라도 김광석법 공소시효를 연장해서 조사 필요하다 봅니다. 그동안 엄청 답답하셨겠네요. 뭐 이거 내용 보도되는 거 보면서. 그렇죠. 저는 글도 많이 쓰고 말충으로 뭐 거의 제가 신문에 칼럼도 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다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검사 출신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법 공부하신. 아니 그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여러분 여기 반대 혹시 의문점 있으면 제기하세요. 서정욱 변호사 얘기 중에 아예 그건 아니다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더 추가할 거 있지. 의문점 없습니다. 의문점 없죠?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가 검사 출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뭐 시청자들도 다 그렇네? 듣고 보니 그렇네? 다 하실 얘기예요? 그게 왜 그 당시에 재수사가 안 됐는지가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때 문제제기 안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처럼 그때 변호사 없었어요? 아마 워낙에 총체적인 부실수사, 초등수사를 했고요.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형이 있고 아버님이 있지만 아마 이게 가족 문제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아마 이게 부인이 또 가족이다 보니까 좀 이게 부담을 느낀 면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시점이 지나버리면 경찰 책임이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또 경찰 책임도 나오기 때문에 좀 경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0년 전에 폐렴으로 사망한 딸을 왜 엄마는 계속 살아있다고 예쁘게 잘 크고 있다고 이거 좀 끔찍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을까요? 들어보시죠. 멋진 뮤지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주 김광석 씨도 좋아하실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해외에서 인정받으시는 레이블을 만들 거고요. 이게 처음 시작인데요. 음악에 대한 애정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열심히 만드셔서 예, 좀 멋진 음악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 3. 사큰이라는 것은 이제 목을 맸을 때 남는 이제 끈 자국이죠. 근데 목 뒤쪽에는 그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 서혜순 씨의 목격담이 매번 달라졌다. 그리고 고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양이 2007년 벌써 10년 전 일이죠. 2007년 12월 23일 오전 6시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으며 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만 16세였습니다. 그런데 고 김광석 부인 서혜순 씨는 지인들에게 미국에서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망 후에 딸이 사망한 후에 화장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딸 저작권 단독 행사에 빌딩까지 상속한 거 아니냐. 딸이 이제 상속을 받은 저작권을 본인이 단독 행사하면서 빌딩까지 상속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의 제기 중심에 있는 이상호 기자는 고 김광석 사망 재수사 착수 서혜순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김광석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 김광석 씨의 형은 동생 절대로 자살 아니다. 그리고 서연, 딸 서연, 조카가 죽은 거 전혀 몰랐다. 이철성 청장은 김광석 딸 죽음 관련 소송 있으면 서혜순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딸이 이미 숨진 채로 병원에 왔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 될 때까지 도대체 엄마는 뭐 했길래 많은 분들이 오늘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21년 전 김광석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초 발견자가 서혜순 씨였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병원에 와서 치료 중 죽는 것과 사망한 상태로 도착하는 것, 그 대단히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혜순 씨가 서연 양의 발견을 했고 경찰 발표에 따르면은 치료받다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안민석 의원과 또 저를 통해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상당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자분이 한 분 있었다고 그래요. 남자분이라뇨? 그 집에 서혜순 씨 말고. 그 남성이 관련이 있다고 하면 서혜순 씨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말씀이신가요? 친밀하지 않은 분이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앞두고 새벽에 한 집에 있지는 않았겠죠. 서혜순 씨하고 만났을 때는 서연이에 대한 안부를 물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당연히 물었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서혜순 씨는 자기 딸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어요. 뭐라고 했나요? 딸이 뭐 너무 예쁘고 너무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으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사실 영화 김광석은 살인 의혹 사건의 주요 혐의자로 서혜순 씨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면 반드시 소송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잠적을 택하셔가지고 저희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힘들게